부동산을 거쳐서 뭐 주식, 가상화폐까지 대한민국의 투자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엄청 불고 있죠.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선택에 따라 부의 크기는 달라지는데요. 알토란 같은 내 돈 모으고 불리는 방법,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하시죠. 네, 김영희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배울게요. 아니, 제가 또 배우고 갈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한테 늘 배우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영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관상이 아주 돈이 많아 보입니다. 예, 콧망울이 두툼하게. 저희가 그 방송 전에 제작진한테 우리 MC들의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그려주세요라고 해서 굉장히 거부감 느끼면서, 왜냐하면 지금 나의 모든 게 밝혀지는 느낌이라서 어찌됐건 저희가 그리긴 그렸거든요. 한번 저희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일단은 제일 간단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단순해요. 제 거는 우리 둘은 단순하네. 뭐가 없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이게 뭐야 이거? 예금 조금 더 되고 주식 있는데 일단 원 자체가 작습니다. 네, 원을 작가님이 너무 크게 그려주셔가지고 일단 원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 예금 주식 뭐 제가 부동산이 있기도 아직 미혼이고 이래서 강성기 아나운서가 예. 저거는 뭐 하실 말씀도 없으신 포트폴리오죠. 저거. 우선 넘어가시죠. 예금과 주식. 우선 우리나라 가계 전체가 네. 부동산 등 실물자산 77% 가지고 있고요. 예. 금융자산은 23%밖에 안 됩니다. 아. 그다음에 금융자산 중에서도 44%는 은행에다 맡기고 31%는 보험에다 맡기고 그다음에 22%를 주식에다 맡기고 네.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강성규 아나운서는 네. 뭐 별로 금융자산 늘리는데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고요.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하죠. 앞으로 돈이 많이 생길 거예요.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자, 문제는 우리 또 김진애 아나운서가 또 좀 부유하거든요. 단순해요. 보겠습니다. 예. 단순해요. 포트폴리오 아주 잘 구성한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야, 좋네. 3분할 돼 있네. 와. 네. 부동산에 좀 비중이 있네요, 김진애 아나운서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런데 부동산 자산에. 비중이 우리나라 평균 77% 좀 더 낮은 것 같은데요. 뭐 아주 바람직한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해. 부동산 말고도 그래도 부동산 좀 비중을 있으니까. 조금 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더 줄여라. 예. 한 부동산 비중이 한 50% 정도로. 지금 저 그림 그려놓으니까 한 60% 정도 돼 보이는데요. 한 50% 갈수록 저는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강소 아나운서의 문제는 저거든요, 선생님. 복잡해요, 제것 좀 뭔가. 한번 봐주세요. 정말 금융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에요. 저 열심히 삽니다. 굉장히 선생님. 부자이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강수아 내가 아나운서. 가진 돈에서 이건 뭐예요? 중고차는 뭐야? 제가 살면서 가장 큰 돈 쓴 게 중고차. 아니 벌써 10년 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 아파트가 5년 사이에 거의 2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출 받아서 지금 부동산 등등 아파트 사셨다고, 뭐 부동산 사셨다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아파트를 산 게 아니고요, 선생님. 아파트를 샀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세금은 세금대로 막. 아이고 저희가 좀 뭐 항상 아침마다 투자 얘기만 합니다. 네. 어때요, 강수아 아나운서? 어떻든 제일 부자일 것 같아요. 제가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산 배분 잘하고 계신 것 잘하고 같습니다. 아니, 특히 그 저는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 이것도,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저 보니까 요새 저 젊은 분들 비트코인도 제가 조금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조금 샀고요. 아무- 뭐 저런 것까지 투자하신 거 보니까 네.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금융을 많이 하시고 네네. 뭐 지금도 부자일 거고 앞으로도 부자 되실 것 빚이 같아요. 이렇게 많은데 지금 너무 이 방송이라고 빚이 제가 절반 이상인데 가진 돈에 뭐다 부자라고 가장들이 말씀하시는 요즘 거 너무 어불성설 빚이 그만큼 있지요. 요새 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요. 아. 네. 그것만 뭐 감당할 수 있다면은 예. 뭐 자산 배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강소 아나운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부 평소에 많이 하고 저희도 뭐 이런저런 많이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주식을 요즘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예. 요즘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작년 수익률 보고 앞으로도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또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해야 되느냐. 맞아요. 뭐 이런 뭐 결정을 내리셔야 할 시기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맞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쉬어가는 국면이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멀리서 지켜보자. 그리고 지금 앞으로 뭐 매수하고 이러지 말고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뭐 종목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매월 적금식으로 주식을 사시는 분은 매월 사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한 번에 많이 사겠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니고요. 아마
7, 8월 가면은 우리가 주식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개인들은 뭐 이렇게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면서요? 예, 개인들이 정말 주식을 많이 사고 있죠. 예. 예, 작년에도 외국인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주식을 샀는데요. 뭐 동학개미운동이라죠. 우리 개인들이 주식 정말 많이 샀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뭐 4월까지 보니 5월까지 보니까 거의 52조 원 정도 사고 있어요. 올해만에 52조를 예. 샀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좀 외국인들 기관들이 주식을 다 팔고 있는데 네. 우리 개인들이 그만큼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뜨거운 건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오릅니다. 계속해서. 예, 그러나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흔히들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요. 산책로의 개화 주인. 예, 예. 혹시 개 키우신 분 있으신가요? 저희는 우리가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앞서가고 주인이 주인은 뒤로 뒤따라가죠. 가죠. 네. 근데 개가 이 주인에 너무 앞서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실물 경제도 회복되고 있지만은 개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거리가 좀 좁아져야 되거든요. 거리가 좁아지기 위해서는 주인이 굉장히 빨리 뛰어야 되는데 예. 지금 뛰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빨리 뛸 경제가 빨리 성장할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개가 뒷걸음질을 하든지 아니면 주인이 조금 빨리 올 때까지 제자리 걸음을 좀 해야 기다리든지. 된다는 거죠. 아. 예,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런 시기니까요. 뭐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면서 그렇군요. 예, 상황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주가가 같습니다. 횡보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는 말씀이신 건데,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올 들어서 개인들은 계속 사는데 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계속 판다 그랬단 말이죠. 맞아요. 요거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외국인들이 작년에도 올해도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각 나라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네. 작년에 세계 평균 주가 지수가 14% 올랐어요. 근데 우리 코스피는 무려 31%는 올라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주식 비중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죠. 네. 예, 그래서 한국 비중을 몇 %로 정해놨는데요. 그 이상이니까 줄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연기금, 뭐 국민연금, 사학연금 이런 연기금도 매년 뭐 미국 주식 몇 %, 한국 주식 몇 % 이렇게 비중을 설정해 놓거든요. 네. 근데 우리 주가가 많이 올라버리니까 비중이 커져버리는 비중이 거군요. 커졌죠. 아.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나쁘고 한국 경제가 나빠서 아니라 비중이 높아졌기 아하. 때문에 좀 줄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직도 불안하게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어요. 아직까지는 선진국 예. 반열은 아니군요, 주식에서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뭐 금리를 인상한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이머징 마켓도 불안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맞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 경제 규모로 보면 OECD 세계 국가인데요. GDP로 보면 10위죠. 네. 수출 규모, 무역 규모로 보면 6위예요. 네. 네. 우리가 조만간 선진 시장으로 아마 편입될 겁니다. 예, 그게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환율 보면은 엔이나 달러 뭐 이런 환율은 하루 종일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금요일 날 오후 3시 30분 되면 거래가 마감돼 버려요. 그렇죠. 예. 근데 외국인들은 미국 뭐 영국 우리 밤일 때 그 사람들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투자하려는데 환율이 그동안 시장에서 안 서는 거죠. 예, 그래서 환율이 하루 종일 움직이게 만들어주면은 우리나라도 선진 시장에 편입되겠다. 아마 머지않아 우리 선진 시장에 편입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뭐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건데 사실은 개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사서 주가 끌어올리면 되지 않느냐. 예. 실제로 고객 예탁금도 지금 60조 원까지 뭐 예. 늘어났다고 하는데 개인들이 시장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지금 끼치고 있죠. 끼치고 있나요? 사실 외국인이 그렇게 많고 기관이 많이 팔면 주가가 네. 많이 떨어졌어야죠. 네. 근데 주가 오르는 걸 개인의 소위 동학개미의 이게 개인들의 힘이죠. 힘인가요? 동학개미. 예. 아,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돼요.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예, 고객 예탁금 이거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지금 맡겨는 대기하고 있는 돈인데요. 예, 그게 뭐 작년 초에는 한 20조 원인데 지금 네. 60조, 70조에 가깝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돈이 많은 거냐?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가 그만큼 커져 버렸어요. 정말 급격히 예, 커졌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 시가총액이 2,200조 원을 넘어서 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고객 예탁금 66조, 어제 보니까 66조 정도 됐던데요. 이게 그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더 사가지고 주식을 올리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야 된다는 턱없이 거죠. 부족하구나. 아마 근데 예탁금이 100조 원 넘어야지. 100조원이 넘어 네. 움직일 수 있군요. 주식 뭐 그 가능성이 시장에 중기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개인 돈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많기 때문이죠. 돈이 많아서요? 돈 많으시죠? 아니 없어요. 좀 많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우리나라 돈이 정말 많다. 뭐 3,300조가 넘어섰다 이러는데요. 네. 그 보통 강의통화, 한국에서 이게 통화지표라는 걸 발표하는데 M2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3,313조 원이나 돼요. 지난 3월 통계를 보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돈이라는 게 눈이 있습니다. 네. 이게 돈이라는 게 수익률 높은 대로 계속 이동하고 있거든요.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한 군데 있다가 수익률이 높게 생각하면 그 돈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단기 자금들인데요. 이게 1,463조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많으니까 이 돈들이 주식시장으로도 들어오고 부동산 시장으로도 가고 수익률 높은 대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다는 게 내수 중에 돈이 많은 걸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돈을 융통하기 편하기 때문에 예. 주식도 하고 이런다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부터는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잘 하고 내 자산에 좀 잘 불릴 수 있을지 교수님께 하나하나 좀 포인트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 교수님 예. 이제 어떤 주식을 살지 고민이 되는데 예. 내 주식 골랐어요. 예. 굉장히 또 튼튼한 회사 주식이 골랐는데 이게 웬일? 어떤 주식은 골랐는데 보통주가 있고 예. 우선주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요거 차이를 모르시는 분도 많고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주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차이는 보통주도 배당을 받지만은 의결권이 있어요. 의결권. 예. 근데 제가 주주총회 참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S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매주 한 주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 가서 네. 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게 보통주고요. 보통주. 그다음에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예, 대신 배당금을 더 많이. 돈을 더 줍니까?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우선주를 투자하느냐, 보통주를 투자하느냐, 그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교수님 추천 어떠세요? 보통주를 선택해서 주주총회 가서 한 말 하는 게 좋냐? 아니면은 돈을 더 받는 우선주가 낫냐? 배당금. 예, 저는 보통주 선호합니다. 주주총회를 가신단 그 말씀이죠? 회사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주인이죠. 네. 예.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선주는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량이 적다. 예.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사고 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보통주에 비해서. 사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예. 이게 파는 사람도 많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주식을 네. 팔아야 되는데 어떤 우선주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제가 팔고 싶을 때 그 가격에 팔 수가 파는 없을 거예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군요. 그래서 저는 저는 보통주를 투자합니다. 추천한다면 교수님께서는 그냥 보통주를 보통주. 추천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배당주가 있고 비배당주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배당 가야지. 이거 뭐 배당 가야죠, 교수님 맞죠? 예, 저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그래, 투자하고 있습니다. 배당 돈 받아야지. 예, 주가라는 게 항상 오를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도 그쵸.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배당을 덜 주는 회사 주식을 사면은 시세 차익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보통 그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굉장히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어디서 얻느냐 생각해보면 배당금에서 얻는 게 아니라 뭐 차익에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성가 아나운서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은 교수님 예. 배당금 못 기다려요. 예. 시세 차익을 노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젊은 사람하고 저하고 나이 든 사람이 차이인데 젊은 사람들은 시세 차익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시간 단위로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예. 그런데 주가라는 게 항상 오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네. 단기적으로 급락하거든요. 맞아요. 그 시기를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주식 사면은 그냥 주가 변동도 적고 우선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면 금리 몇 퍼센트 받죠? 잘 받아야 2% 정도 잘 받아야 받는 것 같아요. 2% 주는데 1.6? 1.1? 지금 은행의 정기 예금 뭐 안 나와요. 1년 만기짜리는 0.9% 세금 정도 때는 돼요. 하나도 안 나오는 것도 예. 있더라고요. 예. 저금통입니다. 그런데 그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보면은 5% 안팎이에요. 그렇게 많이 준 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다는 훨씬 거죠. 높죠. 장기로 봤을 예. 때. 그래서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예. 뭐 시세 차익도 좋지만은 네. 뭐 배당 주식 사가지고 일단 배당은 5% 받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주가가 오르면은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러면은 배당주와 비배당주 가운데는 배당주를 배당주. 추천해 주시는 걸로. 그 저는 또 요게 궁금해요. 요새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눈 돌리는 분들 서학개미.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예. 해외 주식 어떤가요, 교수님? 해외 주식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은 네. 우리 주식도 좋지만은 때로는 미국 주식, 중국 주식이 우리보다 더 좋을 때도 있거든요. 어.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에요. 작년 말 보니까
국내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 중에서 21%고 네. 해외 주식 비중이 23%예요. 해외가 더 높았네요. 예, 그 2000년에요. 네. 국민연금 해외 주식 비중이 6%였어요. 근데 작년에 23%까지 올랐거든요. 네. 근데 국민연금이 그동안 보니까 해외 주식 투자가지고 매년 연평균 한 10% 좀 넘는 수익을 냈어요. 특히 2019년에는 31% 수익을 냈습니다. 와. 우리나라 주식보다 그때는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주식도 해야 되지만 꼭 해외 주식도 해야 되는데요. 단지 그 비중은 지금 국민연금 해외 주식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도 국내 주식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비중을. 네, 그렇게 좋지 않을까. 아예 관심을 끄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예, 해야 우리가 된다. 주식 사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제대로 알아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국내 기업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분석을 맞아요. 해줘야 네. 돼요. 네. 근데 해외 기업들은 그만큼 그 기업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환율이라는 게 늘 맞아요. 변동하거든요. 네. 해외 주식 할 때는 한위험도 고려해야 환율도 돼요. 고려하고. 예, 예. 그러면은 왜 저는 처음에 주식을 잘 몰랐을 때 펀드를 한다 그러면 야, 너 펀드 왜 하냐? 그냥 주식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던데 주변에서 펀드는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펀드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네, 되구나.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펀드가 별 수익률이 안 좋았었어요. 네, 맞아요. 예, 우리나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박스피를 해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보였고요. 그 당시 그 펀드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주식형 펀드로 144조 원이라는 돈이 몰려들었어요. 네. 근데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계속 빠져가지고 최근 82조 안팎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들이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놨더니 수익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럼 내가 직접 하겠다. 아. 그래서 작년에 주식형 펀드로는 돈이 안 들어오고 그랬군요. 예, 그냥 개인들이 계속 아까 고객 타금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직접 투자하거든요. 음. 예, 그런데 기업 분석에서 펀드 매니저하고 개인하고 물론 개인 정말 많이 공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런데 누가 더 기업에 관해서 경제 시장에 가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건 펀드거든, 매니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주식형 펀드도 직접 투자도 하고 펀드도 맡기시는 게 좀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뭐 분산 투자 말씀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분을 모셔도 뭐 어디서나 들을 법한 얘기. 저희가 이거 들으려고 모신 게 아닙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예, 요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예, 포트폴리오 좀 알려주세요. 저는 뭐 10개 이상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10개 이상. 예. 예, 그중에 뭐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신회사 K라는 회사예요. 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얘기해 주실 줄. 통신사 K 또. 네. 또. 예. 이 회사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느 정도 5% 사내적 5%예요. 높네요. 예, 그리고 아까 저 주식 투자를 시세 차익을 해서 누리지 네. 않느냐. 근데 올해 보니까 저는 배당 받으려고 샀는데 이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꾸준히 올랐습니까? 예,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죠. 통신사 K 또 어떤 예, 거 가지고 그다음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S전자. 국민 주식. 말씀 다 하셨. S전자. 예. 이 주식이 뭐 저 1월 초에 96,000원 그 근처까지 갔다가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예, 최근에 저 뭐 8만 원 많이 안팎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좀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저도 물론 비중은 좀 줄여놨습니다. 예. 예, 주가가 높을 때요. 예, 그러나 그 주식 아직도 꾸준히 가지고 있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 1등 기업입니다. 네. 예. 그렇죠.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좀 예. 안정적으로 예. 볼 수 있죠. 그리고 해외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예,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보니까 미국 주가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저는 앞으로 10년은 세계 성장축,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주식 좀 사놓고 아. 이렇게 중국의- 자세하게 교수님의 개인 포트폴리오. 있습니다. 예, ETF. 예,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이건 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의견입니다. 예, 이거는. 이거는 예. 아니 교수님이 지금 갖고 있는 걸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뭐 예. 권유하시는 투자에 대한 건 책임은 아니고. 개인에게 네. 있다는 점을. 네.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좀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으면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자면 네. 저처럼 뭐 주식을 뭐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망한다.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려주세요.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그 뇌동 매매라고 그러고 뇌동 매매. 예. 외동매매. 예, 친구가 장애 가니까 뒤따라 장애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데요. 우리가 증권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종목을 추천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기업 내용에 관계없이 기술적 지표만 보고 이런 주식을 사면은 실패할 경우가 많고요. 아, 그다음에 실패 두 중입니다. 번째로 몰빵 투자입니다. 어? 이것도 전데요. 교수님
몰빵을 이렇게 용어가 적절치 않은데 예, 한 적절한 군데 다 표현은 이렇게 예. 몰아놔야 예. 인생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요. 짜잘하게 요즘 먹어서 뭐 이거 언제 부자 됩니까 지금 우리가? 수익이 나겠습니까? 아니 내가 50% 수익 났어. 근데 한 돈 10만 원 넣어놨어. 이게 무슨 아니, 의미가 그러면 있어? 망해도 너무 타격이 크고 이건 예. 이득을 봐도 내 모든 걸 다 부어서 예. 수익률을 내야지. 예. 교수님 요즘 그게 트렌드입니다. 그래. 뭘 모르시네 교수님이. 그저 젊은 분들하고 생각이 여기서 다르다 또 느낍니다. 예,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예, 중요하다고요. 돈을 지켜야지 또 다음에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몰빵 투자하죠. 그 종목이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요. 뭐 예를 들어 아주 H라는 주식 보니까 작년에 뭐 7만 원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44만 7천 원까지 갔더라고요. 이거 반토막 몰빵 투자. 제 친구는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아, 예, 그런데 이거는 정말 특수한 경우고요. 특수한 경우고. 예, 그런데 종목을 잘못 걸렸을 때 돈을 전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투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죠. 예, 그리고 몰빵 투자는 저는 돈이 아무리 적더라도 네. 예를 들어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더라도 네. 한 뭐 네다섯 종목 이런 거는 좀 나눠서 투자해야 분산하시는 된다고 거죠. 생각해요. 네. 규모가 적을지라도.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종목 투자하죠. 수익률이 별로 재미없어요. 예, 재미없거든요. 네. 그래서 몰빵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예,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스러운지 않은 것 같고요. 위험하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네. 네. 예,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짝사랑도 좀 짝사랑 버려야 될 하지 것 마라. 같습니다. 짝사랑? 아니 교수님 이것도 네. 저 반박할게요. 예,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어. 네. 그럼 이 기업이 잘 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네. 이 회사 제품만 사고 밀어줘야지 그 회사를. 기도 매수법 못 들어보셨습니까? 기도 매매. 근데 짝사랑의 의미가 두 분 뭐예요? 아나운서가 강 아나운서께서 보시는 그 종목하고 예. 시장에서 보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아, 나는 그렇지. 정말 좋다고 샀는데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안 오르거든요. 계속 좋다고 가지고 있으면 다른 종목을 오는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맞아요. 수밖에 그건 없는 그래요. 거죠. 네. 예, 그럴 때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종목 버려야 되죠. 아니 우리가 제가 그래서 설악선을 내려야지 네. 한라선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 제가 산 증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식 망한다 세 가지 다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김진희 아나운서 전형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아 오른다 해서 많은 금액을 몰빵을 투자해서 그 했고. 주식을 짝사랑합니다. 예. 그랬는데, 근데 물론 제가 지금 팔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지금 마이너스 40%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산 증인이네요.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면 망합니다. 뭐 좋은 종목이라면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좀 저 애널리스트들한테 상담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작년에는 워낙 시장이 좋았으니까 네. 많은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빚을 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맞아, 많이 했어. 네, 워낙 또 금리도 싸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냐 교수님 빚을 내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예. 주변에서 계속 나 돈 벌었어. 그러니까. 나 2배 먹었어. 이러니까 근데 빚내서 돈이 없으니까 나는 빚내서 하고 싶단 가지고 말이죠. 있는 돈은 한정적이니까. 예, 비투 영끌이라는 단어가 정말 영끌, 유행했는데 영어까지 끌어모은다. 예, 뭐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장기로 빌려주지 않아요. 예, 집 산다고 은행에 가서 돈 빌리면 뭐 몇십 년 장기로 빌려주거든요. 근데 주식 산다고 돈 빌리면 은행에서도 장기로 빌려주지 않고요. 예, 증권사에서 뭐 3개월, 6개월, 길어야 9개월이요. 단기로. 그 이자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뭐 5%, 9% 되는 이자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면 단기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예,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수익률이 누가 제일 낮겠어요? 여기 20, 30대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20, 30, 네네. 30대. 저 30대요.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60대가 수익률이 제일 높고. 높고요? 역시 어르신들의 그러니까 20, 30대 아이고. 수익률이 낮은 거는 보니까 자기가 가진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닌 돈으로. 그렇죠. 그걸 빚이 갚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래 투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급락했다. 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준 증권사가 몇 % 이상 떨어지면은 그냥 강제로 반대 매매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원금이 다 날아갈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비투는 뭐 가능한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이런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또 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여러 가지 오늘 조언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주식은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올해 우리나라 증시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2021년. 네, 올해 지금 벌써 5월이 다 지나갔고. 예. 네.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세계 경제 금융시장을 미국이 이끌어가니까요. 그래서 신문 보면은 미국에서 인플레가 올 것이다. 인플레가 오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아까 주가가 실물 경기에 앞서가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인플레가 오면은 미국이 돈을 줄이든지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요. 네. 지금 미국이 매월 한 1,200억 달러씩 풀고 있거든요. 그거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가가 더 오르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미국 소비자 물가 4.2%나 올랐어요. 네. 전문가들은 3.6% 오를 것이다.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했는데 4.2%. 아마 올해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을 거예요. 6월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물가가 오르면은 야, 돈을 줄일 것 같다. 네. 예,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가 좀씩 올라오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안정된 수준인데요. 지금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예, 미국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가. 네. 남의 나라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주가를 좀 지켜보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저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요것도 좀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뭔지 알것 요즘에 같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시고 네. 또 여기 세금도 물린다는데 전반적인 전망이라든지 주의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아까 투자하신다고 좀 하고 그러는데 있어요. 뭐 네. 투자하는 게 바람직스러워 보입니다. 정말 조금은. 아찔한 것 같아요. 너무 예. 변동폭이 크니까. 등락이. 네. 예, 비트코인은 변동폭이 너무 크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토요일 일요도 거래가 되니까 쉽죠. 24시간. 예. 그런데 비트코인이 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예, 그거는 저는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첫 번째로 요새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고 저희 학생들도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경제에서 좀 절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는데 그게 비트코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시세 차익 누리기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쉽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비트코인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아직 화폐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기 금융자산 한 5% 정도만 아, 아까 비중을. 비트코인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이는 안 하고 있어요. 네, 5% 이내에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예, 저는 아, 그래요? 실제로 제 가족 중 제 아내도 비트코인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예. 너무 많이 대신 하지는 비중을 말고. 좀 고려해라. 아, 한 5% 내에서 예. 지금은 너무 가격 변동이 심하고요. 뭐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네. 거품이라는 게 언제든지 꺼지고 말죠. 그런데 과거 보면은 비트코인이 거품이 꺼졌다가 또 생기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왜 등장했냐면은 지금 전 세계를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다 보니까 이 달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어떤 다른 자산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님 비트코인 없어지는 않을 거예요.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한 군데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하지 말고 보니까 해외 주식, 비트코인 다 이렇게 비중을 좀 나눠서 해라 이런 예. 얘기이신 것 같네요. 리스크를 분산해라.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투자에 대해서 좀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식, 채권 뭐 다 골고루 나서 꼭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종목 오래 가지고 있어라. 제가 증권회사 들어가가지고 지금 30년 이상 분석하고 투자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좋은 주식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팔지 말고. 예, 제 가까운 지인은 S전자 주식을 돈이 생길 때마다 사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S전자가 두 아이 유학 보내줬다. 그만큼 주가도 네. 그게 한 100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잘해야 2% 성장할 네. 거예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한 5% 안팎일 겁니다. 제발 주식 투자하면서 은행에다 이거면 금리 1%밖에 안 된다. 네. 5%도 높은 수익률이다.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좀 낮추시면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